캐나다에서는 최근 몇 년 새 집값이 크게 올라 시민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게다가 오는 2026년에는 집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거란 전망이 줄을 이으면서 한인 동포들도 한숨이 절로 나올 지경입니다. 이 연방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외국인이 주택을 구입할 수 없도록 한 법안을 오는 2026년까지 연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황인데 한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자녀가 결혼한 뒤 살 집을 알아보고 있다는 캐나다 동포 김준희 씨. 여기저기 매물을 보며 돌아다니고는 있지만 부쩍 오른 집값에 고민만 깊어갑니다. 렌트비가 지금 엄청 많이 올랐어요. 지역이나 그 위치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2,500에서 3,000? 네,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는 2026년이면 집값이 최고치에 이를 것이란 전망까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 이미 지난 3월 캐나다 임대료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8.5%나 뛰어 무려 4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밴쿠버에서 방 한 개 평균 월세는 2,700 캐나다 달러, 우리 돈 약 270만 원이었는데 3년 전에 비하면 42.1% 오른 금액입니다. 이렇게 높은 월세가 부담스러운 만큼 차라리 주택을 매입하는 게 이득인 경우도 있지만 캐나다 정부가 지난 2023년 발표한 외국인 주택 구매 금지 법안을 2026년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히면서 주택 매입 의사가 있는 한인들 사이에선 혼란만 커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택 구매 금지는 최소 3년 이상 캐나다에 세금을 낸 외국인에게는 예외를 인정하고는 있지만 방문 비자로 들어온 유학생 부모나 캐나다에서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긴 매한가지입니다. 제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3, 4년 전에는 적어도 1,800불이면 원베드 괜찮은데 구할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기본은 2,100에서 2,200 정도는 돼야지 원베드를 그래도 안전한 지역에 구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왔을 때에 비해서 한 30% 정도는 오른 것 같습니다. 저 아무래도 많이 렌트비가 많이 상승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이처럼 캐나다에 부는 주택난의 원인으로는 일선 지자체의 과도한 건설 규제와 외국인 유입 증가 등이 꼽힙니다. 실제 지난해 캐나다에 100만 명 넘는 이민자가 정착했는데 전체 인구는 66년 만에 최고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부동산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반면 부동산 공급 물량은 턱없이 부족했는데 캐나다 주택건설업협회는 지난 2022년 기준 주택건설 사업의 평균 허가 기간이 지자체에 따라 3개월에서 3년 가까이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건설이 중단이 됐었어요.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건설이 중단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데 그게 매년 한 4만 채 정도의 신규 집들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일시 중단이 됐기 때문에 토론토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이민자를 수용할 그런 그 주택의 공급이 많지가 않습니다.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크게 이제 집 가격이 떨어지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론토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주택의 그 하락세가 조금 더디다라고. 잇따른 주택난에 캐나다 정부는 오는 10년 동안 전국 도시에 주택 75만 호를 짓는 역대 최대 규모의 주택 건설 프로젝트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는데 캐나다 정부의 정책이 주택난을 해소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한인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이 집값 폭등은 캐나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팬데믹 이후 살인적인 물가 상승을 겪었던 튀르키예에서도 집값이 5년 만에 11배 가까이 치솟은 건데요. 이에 질세라 월세도 13배 넘게 오르면서 대학생부터 최저임금 노동자까지 평범한 서민들의 부담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튀르키예로 가보겠습니다. 앙카라 국립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생 임동규 씨. 임 씨는 지난해까지 학교 기숙사에서 지냈는데 기숙사 월세가 1년 만에 2배 넘게 올라 지금은 학교를 나와 새 집을 구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가 근처 월세도 이미 큰 폭으로 오른 데다
매물 자체를 찾는 게 힘들어 학교 외곽 지역으로 나가야 할 판입니다. 그마저도 월세 부담을 덜기 위해 친구 3명과 함께 지낼 계획입니다. 학교 주변에는 월세 시세가 2만에서 3만 정도로 제가 부담하기 힘든 정도인데요. 그래서 저는 외곽에서 12,000에서 15,000 사이의 집을 친구 3명과 함께 구하려고 합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튀르키예. 최근 5년 동안 튀르키예 평균 주택 매매가는 무려 11배 가까이 올랐고 월세는 13배가 넘었습니다. 인구 상당수가 최저임금 노동자인 튀르키예에서 최저임금과 집값 상승폭을 비교해보면 서민들의 부담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8년 1월에 한 달 최저임금과 집값을 각각 100으로 산정하고 5년 동안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 2021년 중반까지만 해도 최저임금이 집값보다 더 큰 폭으로 올랐지만 지난해 10월 집값은 5년 전보다 11배 오른 1149에 달했고 최저임금은 7배 오른 711에 그쳤습니다. 최저임금 상승폭이 집값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 된 겁니다. 3 yıl önce 1100 liradan girmiştim evime. Şu an aynı evde 7500 liraya oturuyorum. Bu durumla tabii baş etmek zor oluyor. Ailemden de destek almam gerekiyor ki para kazanmaya daha yeni başladım. 2 yıldır 8 liradan 24 bin liraya geldi. 8 bin liradan 24 bin liraya. Daha öncesi pandemi döneminde ise 3 bin 4 bin bandındaydı. Yani böyle bir artışı bu kadar kısa sürede hiç yaşamadık. 이처럼 살인적으로 집값이 오른 데는 팬데믹 이후 전반적으로 크게 오른 물가 영향이 큽니다. 건축 자재값과 인건비 등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주택 가격 역시 폭등한 겁니다. 여기에 지난해 초 발생한 남동부 대지진으로 이재민 수백만 명이 앙카라 등 주요 도심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면서 주택 수요가 폭증한 점도 한몫했습니다. 특히 수도 앙카라의 집값 상승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Son zamanlarda da özellikle 5-6 aydır Türkiye'de 2-3 katına kadar yükseldi. Hatta Türkiye'deki 81 ilin içerisinde de il bazında da değişiklikler var. Ankara olarak Ankara Türkiye'nin en önde, yani en fazla artış gösteren, hem sayı tarafında hem rakam tarafında artış gösteren bir il. 집값을 잡기 위해 튀르키예 정부가 공공주택 물량을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대지진 재건 사업 여파로 공공주택 공사도 지연되고 있어 살인적인 물가를 단기간에 잡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한류가 확산하는 가운데 남미 브라질 사람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국을 알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SNS나 OTT 플랫폼 등으로만 접하던 한국을 직접 찾아 한류를 온몸으로 체험해보겠다는 이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한국에 다녀온 브라질 사람들이 사진과 영상으로 한국의 모습을 소개하는 전시회에서 그 열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로 가보시죠.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방문했던 경복궁부터 부산 광안리 앞바다까지 한국 여행을 다녀온 브라질 사람들이 사진 속에 담아낸 풍경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여행하며 느낀 점은 무엇일까? 관람객의 질문이 쏟아지고 사진을 직접 찍은 지오반나 씨가 여행의 추억을 공유합니다. Às 3 horas da madrugada, me bateu uma fominha. Aí eu olhei assim na janela do meu hotel e as pessoas estavam caminhando na rua como se fosse 9, 8 horas da noite, tipo, normal, andando de bicicleta, andando em casal, fumando. O que mais me impressionou foi a segurança. Eu me senti muito segura andando nas ruas. Eu me senti muito confortável em sair à noite, passear. As pessoas são bem gentis. 서울 남산 N 서울타워에서 영감을 얻은 설치 작품에 전시회를 찾은 방문객들은 자신의 이름과 소원을 적어 내달아 봅니다. Eu fui para a Coreia recentemente e eu tive o prazer de colocar o cadeado na torre de Namsan. Mas meu namorado não foi, então a gente queria poder colocar juntos.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열린 이번 전시는 한국 여행을 다녀온 브라질 사람들이 직접 촬영한 사진과 영상, 방한 홍보 포스터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작품 공모에는 400여 명이 넘게 지원했는데 이 가운데 290여 명의 작품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Eu achei tudo maravilhoso, é muito lindo e vendo essas fotos só me incentiva cada vez mais de dia ir para a Coreia do Sul realmente.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한국까지는 비행기로 약 30시간 정도. 직항편이 없어 경유지까지 들렸다 이동하려면 꼬박 이틀도 더 걸리는 먼 거리지만 최근 방한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1년 사이 한국을 찾은 브라질 관광객은 2만 5천여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19% 늘어났습니다. 한국 관광지에서 시간을 내고 있는 평범한 브라질 시민분들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또 한국과 브라질 간의 심리적인 거리감이 좁혀지기를 기대하고요. 또 이번 전시를 계기로 한국 방문을 결심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셨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전시는 12,000여 명의 누적 관람객과 온라인 조회수 37만 회를 돌파하며 브라질 사람들의 한국 여행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습니다. 재외동포청 산하 재외동포협력센터가 재외동포들의 생생한 이주 이야기를 담은 구술 기록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올해 고려인 이주 160주년과 파독 61주년을 맞아 시행한 재외동포 25명의 구술을 채록한 영상을 일반에 선보였습니다. 이번에 영상 채록 사업에 참여한 올해 95살 사알린동포 이경분 씨는 혹시나 다른 국적을 가지면 조국에 안 보내줄까 두려워 무국적을 유지한 과정을 구술 채록 과정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영근 재외동포협력센터장은 재외동포의 구술 기록 영상은 우리 국민이 재외동포의 삶에 대해 이해할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지속적으로 채록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입양동포와 모국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2024 세계 한인 입양동포 대회가 나흘간의 일정을 끝으로 24일에 폐막했습니다. 올해 대회에는 캐나다, 프랑스, 덴마크 등 15개 나라 입양동포와 동반가족 1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지난 21일 열린 개회식에서 조국은 입양동포를 잊지 않고 재외동포로 인정하고 있고 따라서 입양동포도 동포청의 보호와 지원 대상이라면서 앞으로 입양동포 모임을 활성화하는 등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대회 기간 동안 법무부와 아동권리보장원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재외동포 비자 취득 관련 설명을 듣고 친족 찾기와 유전자 검사 등 입양동포를 위한 각종 사업 설명회에 참여했습니다. 오는 7월 프랑스 하계올림픽을 앞두고 한국 선수단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단체 구기 종목에서 여자 핸드볼만이 유일하게 대회 진출 티켓을 따냈기 때문입니다. 인기 종목은 물론이고 비인기 종목까지 스포츠 인재 육성에 대한 다양한 고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전 세계 한인들의 다양한 삶을 소개하는 글로벌 코리안 이번 시간에는 일본에서 제1동포 2세라는 차별을 딛고 럭비계에서 성공한 뒤 모국, 대한민국의 럭비 부흥이란 새 도전에 나선 동포를 만나봅니다. 초등부 2학년부터 그 야구를 배워가지고 막 지역에 있는 야구 동아리에 들어가고 학교에서는 축구가 많이 유행해서 거기 축구하고 야구를 병행하면서 했어요. 중학교 1학년 시기에 일본에서 럭비가 온전하게 인기가 있어가지고 특히 그 고등부에 그 전국 고교 선수 대회가 있어가지고 내가 응원하는 팀이 우승했어요. 그 우승한 선수 속에서의 한 선수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사실 그 차별이 있었죠. 그 차별이란 게 우리가 컨시전에 못 나가는 거. 근데 그것은 뭐 우리가 어쩔 수가 없고 당연한 것을 느끼고 온 거예요. 포지션에 맞게 경기를 하게 되면 그 팀에 대해서는 많은 기여가 되고 팀의 방향에 맞게 또 우리가 그 지향하는 것에 맞게 모두가 그 자기 역할,
그래서 자기가 맡아야 할 것에서 할 수 있는 경기라서 그래서 거기에 그 선수들이 자기 힘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그 선수에서는 내가 43살로 은퇴했고요. 그때 43살 마지막 그 경기 끝날 그 전국대회에서 내가 그 Man of the Match를 해가지고 그 시합에서 가장 활약했던 선수로서 내가 선발됐어요. 2009년대 전국 고교 럭비 선수권대회에서 내가 그때 감독을 했던 오사카성 고급학교가 그 일본 전국 고교 선수권대회에서 4강 들어갔어요. 그때 경기도 지금 어제 일처럼 느끼겠대요. 전국 시전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제일 교포 선발로 그 대회는 못 나가지만 시합을 안 하다 연습 게임 같이. 그래서 내가 팀 꾸르고 그때 처음으로 왔어요. 뭔가 심장 두근거렸어요. 원래 나는 조선 그쪽이었던데 그 한국 못 왔잖아요. 그래서 자기 제주도도 못 가봤고 여기가 자기 고향이 있는 한국이고 제주도 어디입니까 해서 한번 그전에 제주도 인천공항에서 제주도 방에서 이렇게 인사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 홍콩에서 그 준우승한 것도 선수들이 많이 열심히 했던데 나는 우승해서 세계 무대에서 이 선수들이 나가야 준신 선수가 돼가는데 꼭 경험시키기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것이 그것은 우리 훈련 부족이고 우리가 훈련한 것 더 이상 상대가 잘 했던 거니까 그게 역시 우리 지도가 잘 부족한 거고 그래서 이 경험을 국가대표를 지내서 계속 훈련해서 15인치 성인 대표에서 또 만나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2021년에 내가 이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코로나로서 2년 국제 경기나 국제 무대에서 그 우리 대표팀이나 그 고등부 선수들이 잘 경기를 못 뛰었는데 이제는 국제 교류가 많아지고 지금 구단 감독으로서는 대한민국 럭비 그 코리안 리그 국내 리그에서 우승을 지한다는 거 하나. 두 번째는 한국 국가대표 성인 대표를 월드컵 진출을 위한 4년 후, 8년 후, 12년 후에 계획을 짜가지고 그래서 일본이나 나머지 그 유럽이나 그런 럭비 강국에 대해서 서로가 교류해서 우리 한국 대표들의 청소년들의 꿈을 또 럭비 하고 싶다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게 두 번째. 세 번째는 그 여성 럭비 선수가 없어요. 럭비 하고 싶은 여성 선수들도 어디서 고등부나 중등부에서 그런 선수도 있으면 만들고 싶은 감도 하고요. 네, 드넓은 초원이 펼쳐진 몽골에 여행을 가면 한 번쯤 꼭 해보는 체험, 바로 승마인데요. 최근 여행 성수기를 맞은 몽골에 관광객이 몰리면서 승마 체험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몽골 승마 업체들이 길들이지 않은 말까지 체험에 동원하거나 안전모 등의 장비와 안전교육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승마 체험을 한다면 반드시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춘 업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또 말을 놀라게 하면 낙마 사고의 위험들이 높아질 수 있으니 갑작스러운 휴대전화 벨소리나 불필요한 동작도 조심해야 하는데요. 낙마 시 말에 끌려가지 않도록 발걸이에 발을 깊숙이 넣지 말고 발끝만 걸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몽골 여행 출발 전에는 낙마 사고 등이 보장되는 여행자 보험에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글로벌 나우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